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일 이슈이스타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같은 걸 TV로 생중계했었죠. 그때마다 질문자가 소망이 뭔가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후보들이 하나같이 세계 평화요 라고 대답하곤 했었죠. 오늘 첫 소식은 이런 세계 평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속보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꼴이 미국이 과연 평화를 바라느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지길 학수고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데요. 외교적 해결의 최후적 보루라고 여겨졌던 러시아의 핵심 안전보장 요구사항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너희 요구 들어줄 수 없고 일단 우크라이나 위협 중단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자라고 말 같지도 않게 원론적인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그냥 외교적 합의는 고사하고 아예 대놓고 러시아에게 쳐들어올 거면 빨리 쳐들어오지 왜 뜸들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벼랑 끝 전술로 나가는데요. 바이든이 자기가 무슨 김정은인 줄 아나요? 전쟁 나라고 아주 부채질하는 꼴입니다. 푸틴은 이에 대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완전히 무시한다. 우리가 무슨 바본 줄 아나? 그딴 식으로 나와봐 하고 성질을 냈는데요. 이거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링에 오르기 전에 서로에게 으르렁대면서 관심 모으는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정말 전쟁은 날 것 같은데 어쩌죠? 큰일 났습니다. 소식 알아보면요. 미국은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핵심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상호 군축과 실내 구축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제안했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2일자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지난주 러시아에 보낸 12쪽 분량의 기밀문서 2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15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배제와 러시아 인근 국가의 공격 무기 배치 금지, 유럽 내 군사 인프라의 1997년 이전 수준 복귀 등 안전보장 협정을 요구하는 문건을 미국과 나토에 전달했고, 미국과 나토는 지난달 26일 서면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러시아에 보냈다는데요. 엘파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 등 옛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문건에서 나토의 개방 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못 박았고, 나토도 모든 나라는 안보를 위해 각자 합의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또 유럽의 안보에 관한 양자 합의에 서명하자는 러시아의 제안도 거부했다고 엘파이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달래는 게 아니라 원론적 입장만 전하면서 러시아를 조롱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도 모자른지 이 협상이 성공하려면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적 위협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서면에 적었는데요. 싸움을 막는 게 아니라 싸움을 거는 셈이죠. 미국은 다만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 발사 미사일 시스템과 전투 임무를 지닌 상시군 배치를 자제하는 합의를 조건으로 상호 투명성 조처를 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배치한 것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은 선의를 갖고 러시아와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이런 미국의 조롱 아닌 조롱이 제대로 열받은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최초로 심경을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 크림반도를 탈환하려 한다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러시아를 무력 분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푸틴은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회담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가 고의적으로 전쟁을 유도하려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안보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가 아니라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서면 답변에 대해서도 나토 확장 금지, 러시아 국경 부근 공격 무기 배치 금지, 유럽 내 군사 인프라스트럭처 1997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 등 러시아의 세 가지 요구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난달 31일 셰이크 타임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병력 증강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유럽이 전쟁이 참화에 빠지든 세계 3차 대전이 나든 별 상관이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3,000명 병력 우크라이나 옆 폴란드에 파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 이걸 기회로 악의 무리에 맞서자 어쩌고 하면서 미국민들에게 가짜 애국심 고취시키면서 자기 지지율 끌어올릴 속셈일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 민주당이 그나마 11월 선거에서 애국심 마케팅으로 참패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증스런 음모, 러시아 전쟁 위기로 자기 살 길 찾는 바이든과 민주당, 전쟁으로 한탕 벌어볼 심산인 띠띠배에 속한 군산복합체, 초거대 재벌들의 노림수가 저지돼야 할 텐데요. 저는 자나깨나 세계 평화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이어서 초거대 재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민주당과 좌파 떨거지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대통령과 공화당이 거대 석유 재벌들과 유착돼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등이 다 석유 재벌들을 위한 일이라고 거품 물면서 얘기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석유 재벌들이 민주당과 바이든을 싫어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좋아 죽는 모습입니다. 미국 최대 석유회사 엑손모빌은 지난해 4분기 89억 달러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거둔 최고 실적입니다. 2021년 한 해를 합치면 2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순이익입니다. 대통령 시절인 2020년에는 224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한마디로 대통령의 유가 정책으로 망해가던 석유 재벌을 바이든이 살린 겁니다. 내용 알아보면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대련우주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지난해 커다란 진전을 이뤄냈다. 우리의 미래 계획이 실적 성장과 영업 성과, 현금 흐름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엑소모빌은 작년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480억 달러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주가도 상승세로 3일 주가는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엑손만 경산한 게 아니죠. 앞서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쉐브론도 2021년 156억 달러의 순이익으로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알렸습니다. 쉐브론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11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는데요. 쉐브론은 배당을 6% 늘리고 올해 최대 50억 달러 상당의 자사주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로 웃는 기업들, 바이든 무시하면서 땡큐 날리고 있는데요. 기업을 악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평등 부르짖는 좌파들이 만드는 세상에서 오히려 재벌들은 웃습니다. 참 바보 같은 게 이런 사실 정작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경제적 평등과 정의 앞세우는 좌파들이 추구하는 세상이 결과적으로는 초거대 기업과 재벌들 배불리고 경제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키우는 세상입니다. 특히 똑똑한 척 바보 같은 이상주의적 젊은 고학력자들 철들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샜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지난해 50% 이상 올라 연말에는 배럴당 7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올해 들어서는 배럴당 9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스값은 4불 넘어 5불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바이든이 거대 석유 기업들 담합 자반에 석유값 내리겠다 폼 잡았는데 가스값 잡는 건 개뿔. 오히려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화가 납니다. 올여름부터 자전거 사서 타고 다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2024년 재선될 경우 1월 6일 땡땡 사태로 폭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시키겠다고 밝힌 소식 전해드렸죠. 대통령은 지난 주말 페어그라운드 연설에서 그날 일로 체포된 분들에 대해 확대 기소하지 말고 사면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제로 뉴스맥스의 특별 인터뷰에 출연했는데요. 그는 그들 중 일부는 매우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반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는 나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린지 그레이엄은 결국 라이노였으며 그의 말은 틀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이 본인 스스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도 못하는데 모두에게는 평등한 정의 원칙이 대입돼야 한다. 그날 체포된 이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가혹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라이너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사면에 반대하며 유죄로 인정된 사람들의 형량을 줄이는 것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물론 라이너의 입장은 그러시겠죠. 자, 2020년 플로이드 사망 항의로 미 전역의 대규모 시위와 약탈, 방화를 동반한 폭동이 무수히 벌어졌는데 기억나시죠? 무슨 평화적 시위다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게 무슨 평화적이었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그 폭동 참여자들, 기물 파손 방화했던 그들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비교하며 불공정함에 대해서도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원들이 플로이드 시위 당시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너무 관대했던 게 사실이죠. 솜방망이 처벌, 더블 스탠다드,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 그 인간들의 폭동으로 도시들은 벌겋게 불타올랐었고 그러나 그때뿐 조용히 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처벌이 어찌 됐네 말았네란 뉴스 기사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좌파 중심인 사법당국의 판단에 대해 그날 체포된 이들은 매우 분노하고 억울해한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비웃는 듯 그들을 악마화하는 좌파 언론의 행태에도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특조위가 지금 대통령을 올가매기 위해 검은 발톱을 드러내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지지자들 위해 불길에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펜스파, 그냥 울타리파 인간들이 민주당과 야합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인데 뭔가 수가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저희가 계속 사명감을 갖고 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슈 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